동생을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의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사회성 발달 편에서도 그렇고 애착 형성 편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언어 발달 편에서도 이 형제자매에 대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욱이 요즘 가정보육이 길어지다 보니 제 인스타그램 피드나 DM으로도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분들께서 힘든 점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동생을 싫어하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사이좋게 놀 수 있을까요? 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을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양육자를 빼앗겼다는 질투심과 불안감,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놀이를 방해하거나 장난감을 뺏어가는 등 누군가가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내 아이는 어느 쪽인지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대비를 하신다면 또 어떻게 해야 아이가 최대한 힘들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과 관심과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경우, 동생이 생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봤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을 때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강도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는 아이의 기질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두 아이를 동시에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아이의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힘들어하는 순간순간이 쌓여서 결국 표현하는 방법이 부정적이고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의도와 다르게 엄마 아빠에게 꾸중을 듣는 일이 많아지죠. 관심받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이 정작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행동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첫째 아이가 몇 개월인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보다 이제 태어난 둘째가 더 아기이기 때문에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서적으로는 사실 6개월 이전의 아기보다는 6개월에서 36개월에 해당하는 첫째 아이에게 훨씬 집중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째 아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둘째 아이를 케어하더라도 첫째 아이의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나 분리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24개월 전후로 아직까지 언어적인 소통, 인지 발달이 미숙한 단계라면 아이를 훈육하고 아이에게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양육자 간 최대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인지 발달도 어느 정도 되었고 언어적 소통도 충분히 가능한 아이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규칙, 즉 둘째 아이에게 필요한 엄마의 시간을 정해서 아이가 미리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대신에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둘째 아이가 잠이 들었거나 수유가 끝났거나 한다면 반드시 기다려준 첫째 아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고, 사실은 엄마도 첫째 아이와 함께 하고 싶었다, 혼자 기다리게 해서 너무 속상했다 라는 마음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를 재우고 난 후에 다른 양육자가 있을 때는 첫째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주 양육자와 둘만의 소소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가까운 빵집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등등 이런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루틴을 만들어서 일과 중에 엄마가 동생에게 조금 집중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위안을 삼고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둘째 아이의 애착 형성 시기가 오기 전에 첫째 아이에게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적응하는 시간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생과 함께 놀고 싶어 하지 않는 첫째, 장난감은 혼자 다 하려고 욕심 부리는 첫째.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보통 동생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거나 막 걷기 시작한다면 첫째 아이를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수 있을 거예요. 놀 때도 꼭 형아 옆에서 놀고 싶어 하고, 누나가 하는 장난감은 꼭 만지고 싶어 하고, 그 상황이 반복되면 첫째는 어김없이 짜증을 낼 것이고, 동생이 가까이만 오더라도 신경질을 내고 장난감을 만지지 못하게 소리를 치거나 미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양육자는 자연스럽게 첫째 아이에게 훈육을 합니다. 동생이랑 같이 놀아야지. 동생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동생 미는 거 아니라고 했어. 왜 욕심꾸러기처럼 혼자 다 하려고 하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동생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때리거나 미는 행동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5살 이전의 아이라면 놀이 상황에서 첫째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행동을 미리 제지해서 첫째 아이의 놀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5살 이전의 아이라면 아직까지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놀이를 하거나 놀잇감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리고 양보를 하는 그런 것은 발달 단계적으로 어려워요. 첫째 아이가 형이 되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발달이 미숙하고, 이런 놀이 상황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아이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착한 아이지, 혼자 다 하는 건 욕심꾸러기지, 이런 말들은 양보하기 싫고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는 자기 자신은 착한 아이가 아니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 놀고 싶었는데 동생이 자꾸 방해해서 속상했어. 동생아, 이건 형아 건데 만지면 형아 속상하대. 그 다음에는 그럼 몇 번 하고 빌려줄 수 있어? 김바늘이 어디까지 가면 동생이랑 같이 놀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이조차도 싫어, 혼자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형아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놀 수 있대. 아이가 평소 가지고 놀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장난감을 동생에게 건네면서 혼자 하고 싶은데 꾹 참고 이 장난감은 동생한테 나눠주는 거야? 양보해줬어. 대단한데? 칭찬과 관심을 듬뿍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함께 놀이하는 것이 기분이 좋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을 만나게 되는 경우라면, 처음 아기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은 사실 이미 주 양육자와 아이가 며칠간 떨어져 있었던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때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은 정말 대단하겠죠. 그런 마음인데 주 양육자가 내가 아닌 다른 아기를 안고 들어와서 주 양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아기에게 관심을 준다면 동생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주 양육자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보다는 다른 양육자가 아기를 안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주 양육자인 엄마 또는 아빠는 첫째 아이가 보고 싶었던 마음,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격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순간이고 두 아이를 동시에 양육한다는 것이, 그리고 적응해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힘들더라도 최대한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또 적응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세요. 곧 출간되는 이민주 육아상담소 육아서에서는 이 형제 자매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담아서 파트를 나눠 구체적으로 다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육아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개별 상담 또는 고민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